관제사는 농담처럼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브라질 공군은 실제로 전투기 5대를 띄웁니다. 그들이 쫓은 것은 끝내 정체를 확인하지 못한 빛이었죠. 그날 처음 이상을 발견한 사람은 전투기 조종사가 아니었습니다. 상조제 두스캄푸스 공항의 관제사였죠. 그는 밤하늘에서 색을 바꾸며 움직이는 빛을 보았고 관제 레이더에도 정체불명의 접촉점이 나타났습니다. 잠시 뒤 공항으로 접근하던 항공기에서도 같은 지역의 붉은 빛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그 항공기에는 브라질 항공산업을 이끈 오지리스 시우바도 타고 있었습니다. 기체는 착륙을 미루고 빛이 보인다는 방향으로 진로를 바꿨습니다. 곧 정체를 확인할 수 있을 것처럼 보였지만 항공기가 앞으로 나아갈수록 붉은 빛도 같은 만큼 멀어졌습니다. 분명 따라가고 있는데 가까워지지는 않았던 겁니다. 결국 항공기는 정체를 확인하지 못한 채 돌아왔지만 관제 레이더의 접촉점은 여전히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사건 전체에서 기록된 미확인 표적은 모두 21개였습니다. 민간 항공기의 기묘한 목격담이 브라질 공군의 요격작전으로 바뀌는 순간이었죠. 결국 두 기지의 출격 명령이 내려졌고 먼저 산타크루즈의 F5 한 대가 어둠 속으로 떠오릅니다. 조종사가 표적이 있다는 방향으로 향하자 기체 아래쪽에 있던 흰빛이 어느새 전투기보다 높은 곳으로 올라와 있었죠. 결정적으로 같은 방향의 표적이 전투기 레이더에도 잡혔습니다. 그날 남겨진 또 다른 교신에는 이런 목소리도 담겨 있었습니다. 이제 남은 일은 가까이 다가가 그 정체를 눈으로 확인하는 것뿐인 듯했습니다. 하지만 전투기가 속도를 높여도 빛과의 간격은 좀처럼 줄어들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마치 따라붙는 만큼 그 무언가도 함께 속도를 높이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결국 먼저 한계에 도달한 것은 정체불명의 빛이 아니었습니다. 전투기의 연료였죠. 조종사는 그 정체를 확인하지 못한 채 기술을 돌려야 했습니다. Ok, eu tô informando que aparentemente não deve ser uma aeronave, ok? Avião. Devido à performance dele no que de respeito à velocidade, ok? E também pelo local que ele está voando, ok? 당시 교신에는 그 전투기가 무장 상태였다는 내용까지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조종사가 확인한 것도 선명한 비행체의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육안으로 본 빛과 레이더 표적뿐이었죠. 그가 알아낸 것은 정체가 아니라 자신이 아는 항공기처럼 움직이지 않는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나폴리스에서 출력한 전투기는 이와 정반대의 상황을 겪게 됩니다. 이번에는 빛이 전혀 보이지 않았지만 기체 레이더에는 표적 하나가 분명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조종사는 표적이 멀어질 때마다 다시 따라붙었고 그렇게 5번이나 접근을 시도했죠. 조금만 더 따라붙으면 그 정체를 직접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표적은 다시 거리를 벌렸고 초음속으로 비행하던 전투기의 레이더 밖으로 사라집니다. 끝내 조종사의 눈앞에는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잠시 뒤 산타크루즈의 2번째 F5가 같은 지역으로 향합니다. 이번 조종사는 붉은 빛을 발견했고 지상 레이더도 같은 위치의 접촉점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육안과 레이더가 다시 같은 대상을 가리키는 듯했죠. 그런데 가까이 다가가자 붉은 빛이 갑자기 꺼졌고 같은 순간 지상 레이더의 접촉점도 사라졌습니다. 무언가가 빛을 끄고 어둠 속으로 숨어버린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가장 기묘한 일은 바로 그 다음에 벌어집니다. 그 직후 지상 레이더 화면에는 전투기 뒤쪽으로 새로운 점들이 무더기로 나타났습니다. 모두 13개였습니다. 조종사는 지시에 따라 기체를 돌렸지만 창밖에도 전투기 레이더에도 아무것도 잡히지 않았습니다. 13개의 점은 오직 지상 레이더에만 포착됐죠. 그런데 레이더에 나타난 장면은 완전히 반대였습니다. 13개의 점이 전투기 뒤를 따라붙는 것처럼 나타난 겁니다. 13개의 비행체가 정말 전투기 뒤를 따라붙은 걸까요? 아니면 지상 레이더가 존재하지 않는 추격자들을 만들어낸 것이었을까요? 뒤이어 전투기 2대가 더 추격했지만 육안으로도 레이더로도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같은 작전에 투입된 전투기 5대가 서로 다른 사건을 겪고 돌아온 셈이었습니다.
사건이 벌어진 지 나흘 뒤 항공 부장관 옥타비우 모레이라 리마가 기자들 앞에 섭니다. 그는 전투기 5대의 추격과 군도 표적을 설명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공개했죠. 그렇다고 외계인이나 비행 접시의 존재를 인정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기술적으로는 설명할 수 없다고 밝혔죠. 그리고 조사 결과를 30일 안에 공개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한 달이 지나도 보고서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1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도 마찬가지였죠. 그 문서가 세상에 공개된 것은 무려 23년 뒤였습니다. 그 안에는 기자회견보다 훨씬 강한 결론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 현상은 단순한 빛이나 착시가 아니라 실제로 존재하는 무언가로 보인다. 그리고 그 움직임에는 어느 정도 지능적으로 보이는 특징이 나타난다. 공군은 그날의 현상을 단순한 착시나 레이더 오류로만 보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존재하는 무언가가 관찰자와 거리를 유지하며 움직였다고 본 것이죠. 사건은 여기서 끝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같은 보고서의 마지막에는 전혀 다른 단서가 하나 더 남아 있었습니다. 다만 반드시 누군가가 조종하고 있었던 것은 아니다. 외계에서 왔다는 말도 누군가 타고 있었다는 말도 없었죠. 더구나 보고서에는 일부 레이더 신호가 충분히 강하지 않아 지속적으로 추적하기 어려웠다는 내용까지 적혀 있었습니다. 가장 강한 증거와 그 증거의 한계가 같은 문서 안에 들어있었던 겁니다. 전투기 5대가 출격했고 3시간 넘게 탐지와 요격 작전이 이어졌습니다. 정부는 사건을 공개했고 공군조차 이 현상을 단순한 착시나 레이더 오류로 치부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나의 실제 비행체였다고 보기에는 조종사들이 마주한 상황이 너무 달랐죠. 단순한 오류라고 하기에는 너무 많은 사람이 같은 밤 이상 현상을 보고 있습니다. 그날 브라질 공군이 쫓은 것은 끝내 정체를 확인하지 못한 실제 비행체였을까요? 아니면 같은 밤에 겹쳐진 서로 다른 현상들이었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금까지 풀리지 않은 진실, 언솔부대였습니다.